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희영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더 솔루션에 처음 함께하는 분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김민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 솔루션 구독자 여러분, 김민주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내준 거 처음 보시고 어떠셨어요, 민주 변호사님은? 좀 보고선 사실은 문제가 좀 있긴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문제들이 꼭 요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사실상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라서 그렇지. 좀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맞아요.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은 그 유튜브 채널이고, 유튜브가 개인 독자적으로 이제 그 여자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 등장했던 그 발언한 친구는 이름이 혜민이 있더라고요. 네. 이혜민 씨, 이혜민 양. 이 친구들이 이제 만든 이 컨텐츠를 심지어 채널 이름과 그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을 KBS 공영방송에서 요즘 제목이 뭐더라? 요즘 것들이 수상해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요즘사 입장에서는 표절, 도용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KBS 측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KBS의 답변은 도용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고발 형식, 억울하다라는 본인들의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요즘사 쪽에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KBS가 따라했을 거야라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저의 진심은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맞든 틀리든 너희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텐데 그래도 기성껏이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지인들 데려다가 야, 돈 받지 말고 좀 상담 좀 해줘. 이러는 거라서 물론 그 과정에 제가 이제 보고 한 달이 지났으니까 법적 대응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처음에 제시한 게 요거예요. 요즘 것들이 수상에는 KBS 요거고. 맞아요. 네. 요 제목만 봤을 때는 어때요? 제목, 네이밍 봤을 때는 사실 요즘 것들이란 말은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이긴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쓸 수 있다, 막 이런 거는 아닌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그래도 방송에서 제목을 정할 때는 좀 이렇게 완화된, 순화시키지. 순화된 맞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요즘 세대들이라고 하든지, 근데 그 것들이란 표현을 그 방송 제목에 쓰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 단어를 썼다는 거는 약간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만 그렇죠. 해도 그래, 요즘 세대들이 다가가기 위해서 좀 다소 노력하고. 격한 반응을 썼어.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 제기한 게 로고거든요. 이 요자에 요게 또 비슷해. 비슷하다고 보면 비슷해. 요 안에 그 이렇게 십자가 별 같은 모양 있는 거. 비슷은 한데, 근데 사실 제가 그 지적재산권, 특히 뭐 디자인이나 상표나 이런 게 독립성 위주로 판단하는 그 예시나 판례들을 보면 사실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건 경우는 색깔이 사실은 다르니까 그리고 모양도 색깔이 똑같지도 다르고, 않아. 똑같지도 않고 글자체도 안에 뭐 다르고. 십자가도 뭐 얘는 맞아. 이렇게 뾰족한데 얘는 뭐 기다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 같은 건 아닌데 법적으로 가면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렵지 도용이라고 않나. 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요 두 가지까지는 그래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럴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네. 요거는 어때요? 인스타 계정 영문이 똑같아. 요즘 이거 봐. 그죠? KBS만 붙여서 요즘이고 네. 얘는 요 앞에 요즘. 물론 이것도 YOZM이 뭐 요즘을 누구나 다 YOZM이라고 써요라고 또 할 말이 없으려나? 연상이 되긴 해요. 사실 좀 이 스펠링도. 그러니까 네, 요즘사, KBS 요즘.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연상이 되긴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거지. 요즘사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출연자가 KBS 유 프로그램에 그대로 또 출연자로 동일하게. 나왔다고. 네. 이거는 진짜 이건 이상하지 않아? 그거는 좀 그런 게 뭐 다른 거야. 요즘 세대들을 궁금해하는 기획 의도는 사실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굳이 따라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또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은, 출연진 이거는 사실 요즘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저는 이거 같아요. MZ 세대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희 때보다도 더 그럼. MZ 세대, 저희 자기 요즘 요즘 것들이 것이라며 갑자기 커밍아웃하는 거야. 요즘 요즘 것 것들이라고 아니었어? 살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성세대와는 달리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들에 있어서 여기에 출연진들이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 나가고 그런
뭐랄까 그 행동들, 그 소감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시청자들이 들음으로써 같이 공감하고 그런 것들이 요즘사의 어떤 뭐랄까 유행할 수 있는 구독자가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정말 근데 그런 출연진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정말로 정해진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사에 나왔던 출연진이랑 겹친다는 거는 사실상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사를 좀 보지 않았을까 뭐 이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요즘사를 좀 보고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방향을 좀 정했던 것은 아닐까. 더 솔루션을 저희가 기획해서 만들었잖아요. 더 네. 솔루션을 만들었어? 게스트를 누구를 부를까? 그렇죠. 예를 네. 들어 비슷한 프로그램 어디 나왔던 사람 누구 있지?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본다고요. 그 그렇죠. 중에서 말도 잘하고 우리랑 맞겠다 하는 사람을 섭외를 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서치 이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서치의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고 서치의 과정에서 요즘 사건을 물론 안 봤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다른 데에서 봤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일단 발굴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한 2차 서치를 할 때는 컬린다고. 그럴 수밖에 게다가 없을 여기서 것 이렇게 같아요. 인기가 좋았더라면 네. 그럼 이 부분은 처음부터 몰랐다라는 말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어도 나중에 모른다란 나중에까지 몰랐다? 당신들이 얘기하기 전까지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직무유기한 거거든. 공부를 그만큼 또 안 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솔직히 이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대처 자체가 거대 미디어가 이렇게 해명하는 말치고는 약간 유치한 느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유치하다라는 것보다 조금 상대방을 약간 무시하는 느낌?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아이고 그러셨어요? 이럴 줄 알았네. 약간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네네. 저에 비하면 많이 요즘 것이고 네. 두 번째 요즘사를 실제로 본 사람이고 네. 세 번째 본인도 변호인으로서도 이게 조금 의심이 간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법정 싸움이 아니라면 내가 오히려 좀 더 세게 말할 텐데 지금 법정 소송 중이니까 네, 맞아요. 조금 이렇게 오히려 좀 조심스럽게 간다라는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법적인 부분으로 그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요즘사 입장에서는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KBS가 그렇죠. 우리 거를 도용했다. 네. 그러면 이들이 KBS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일단은 요즘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널리 인식된 어떤 타인의 뭐 영업 표지라든지 이런 상표 등을 사용해서 혼동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익을 얻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은 부정경쟁 행위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즘사가 뭐랄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 경쟁 행위라고 보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일단 주지 점용해야 되는 거죠. 뭔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누구나 주지하고 있고 인식할 수 점령하고 있는. 이런 거.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뭐 다른 상호라든지 네.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유명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입증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주지 점용한가, 이게 유명한가, 이게 널리 알려져 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냐 이런 것들은 구독자 수 사실 그런 걸로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구독자 수가 과연 얼마 정도 돼야 이게 유명한 것인지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명확해야 되는구나. 굳이 하자면 우리가 보는 거는 구독자 수로 그 정도? 하면은 뭐 실버 버튼이냐. 조회수? 근데 솔직히 말해서 100만 넘는 구독자가 있는 채널이 있는데 3만 3천이 크냐 작냐는 또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1000명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3만 3천도 큰 거고 또 구독자는 적어도 조회수가 엄청 많아서 영향력이 큰 어떤 컨텐츠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즘사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불모지를 개척하는 약간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까지도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유튜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뭐 해설이나 판례나 뭐 법령 조항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직 사실 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사에서 이렇게 싸워 나가면서 이제 이뤄 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있는 판례 편승해서 판례가 이렇대요,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건 쉽죠. 나는 방송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 경쟁이라고 생각해. 왜요? 우리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섭외할 수 있는 게스트의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탑
무슨 배우들을 섭외할 수 있어? 방송국은 하잖아.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미디어의 모든 것은 영향력인데 이미 영향력 면에서 그렇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왜 나는 도용할 수는 있지만 왜 대응을 이렇게 하는지가 조금 본인들이 두지저명하다고 아무리 입증을 한들 책 얘기도 나왔고 뭐 등등등 정작 그 KBS 측에서 진짜 우리는 억울합니다라고 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이 된다면 주지저명한지 또 얼마나 동일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조작권법이 적용이 된다면 이런 영상들에 의해서 순수하게 이게 그 요즘사에서 창작을 했다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요즘사 입장에 제가 조금 편이 된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용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요즘사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도용당한 것도 억울한데 입증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건 이거는 게다가 거기는 엄청 거대한 미디어고 나는 이게 개인들인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약간 좀 법이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맞아요. 평등하지 요즘에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사법불신으로 인한 사실 사고도 많고 사법불신으로 인해서 이제 변호사들에 대한 그런 실망도 많이 하고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실망도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그 이유도 어떤 뭐랄까 내가 진짜 완전한 팩트가 있어요. 누가 나를 때렸어요. 탁 때렸는데 완전 그건 팩트 진짜 일어난 사실 실체적 진실인데 이제 이걸 내가 손해를 배상받거나 뭘 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가져가면 그러면은 때린 증거를 내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다 이렇게 그럼, 촬영하면서 다니는 게 그럼. 아니기 때문에 CCTV가 없는 곳에서 진단서도 못 댔어요. 그러면 없는 사실이 되는 그렇지. 거예요. 있는 사실인데도. 그럼 그렇지. 패소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사법불신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KBS 의도도 알 수 없고. 근데 요즘사는 답답한 입장이겠지만 소송에서는 그런 증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2019년에 특허법이랑 뭐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입증 책임이 그 피고 사실 가해한 그 입장에서 입증 책임을 좀 더 지라고 완화하는 식으로 입증 책임이 완화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됐고 아 정말? 네. 그러면 요즘사에서만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KBS도 같이 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데 어차피 부정경쟁방지법 예. 쪽으로 갈 거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이제 영업비밀 보호라든지 이런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한돼서 그런데 법이 이렇게 취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랄까 입증을 완화하는 식으로 이제 재판을 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완화라는 거는 이제 원고는 이제 자기가 피해당한 사실 입증해야 되는데 당연히 가해 혹은 상대의 기업은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할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적이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행위 태양에 대해서 다시 입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완화가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케이스로 보자면 이를 그러니까 요즘사에서 이런 걸 봐라, 니네가 도용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증거를 내듯이 KBS도 마찬가지로 이거 봐라, 우리가 도용한 거 아니라 우리가 순수하게 그쵸? 창작한 거다라는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증거를 또 같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쵸. 못 낼 경우에 불리해져요, KBS는. 불리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완화된 식으로 되는 거고, 뭐 특허나 합리적이다. 예, 네. 예. 지적재산권 이런 특허 같은 이런 권리가 있는 이런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그것도 고의로 침해한 게 명백한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두터운 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법의 개정 취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소송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입증 책임이 좀 완화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뭐 들긴 해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가져간다고 해서 이걸 진짜 어떻게 뭐 보이는 걸로 입증하는 게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만약에 이 일을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로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갈 수 있는 그럴 수 거거든요. 있죠. 새로운 걸 네. 도전하기도 네, 어렵고. 맞아요. 지금 민주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렇게 하면 좀 승소가 약간 승산이 있지 않을까도 아직은 좀 애매한 수준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 나왔던 출연진을 그대로 요즘 KBS가 섭외를 해서 방송을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을 섭외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알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이 사람은 섭외를 당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 작가나 PD한테 요즘사 보고 저를 알았다고 하던데요? 라고 증언을 한다면 효과가 있죠. 충분히 그들이 요즘사를 보고 했다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었던 대목이 뭐냐면
본인한테 한 질문, 김유진 변호사님 이런 질문 드릴 테니까 오늘 해주실래요? 그럼 여기서 다 피드백 이 과정을 하잖아 방송 네네, 전에는. 네. 근데 이게 딱 그 요즘사에서 자기가 했던 내용들만 요 아.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기는 그 이후 몇 년 동안 완전 새로운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좀 그런 것들이 원고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KBS가 도용이나 표절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 KBS는 요즘사에다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우선 그 금전적으로 그 손해배상을 주게 돼야 되는 거죠. KBS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됐다 이게 인정이 되면 원고가 금전적이라는 거의 승소하면 범위가 뭐 어떻게 돼요? 사실 그 금전적인 것의 범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것만으로도 소송이 1년 이상 지연돼요. 그 어느 정도가 손해액이냐. 그래서 보통은 통상의 손해라고 그래서 그런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내가 얻게 될 그런 원고 피해자의 어떤 이익금 그걸 일단 1차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근데 그것도 산정하기 어려우면은 이제 가해자 이제 그걸 뭐 도용한 그분이 얻은 그 수익. 타인이 얻은 수익 그것도 아니면 만약에 관례적으로 뭔가 사용료나 뭔가 이런 부분이 좀 관례가 있었다. 그럼 이제 그런 걸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해액 특정이 사실상 이런 소송에서는 또 되게 어려운 요건 중에 요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제일 핵심은 심적인 상처 아니에요? 금전적인 피해를 지금 입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조정이나 이런 걸로 사실 합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꼭 되게- 돈을 되게 애매하네. 바라는 것보다는 아니 나는 돈을 줬으면 좋겠어. 정신적으로 저 아이들이 받은 맞아요. 지적재산권은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막 드러나 있는 물건 몇 개 팔았니 뭐 이런 걸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손해를 계산할 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난제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그 자기의 피해 금액의 3분의 1도 그 인정이 안 되는 그러겠네. 그런 답답한 상황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오히려 조정이라든지 뭐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조기에 종결을 하면 뭐 사과문을 게재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했다든지 뭐 인정을 하고 뭐 소정에 뭐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표절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KBS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무고 당했어라고 반대로 요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근데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 손해 그러진 않겠지만, 네네. 손해금 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 무고는 형사라서 아 그래요. 예, 이거는 해당되지 예, 않아요. 해당되진 않고 그냥 뭐 입증이나 뭐 승패로 관련해서 뭐 방어를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상의 문제이지 내가 졌다고 해서 뭐 무고로 막 고소하고 이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KBS 입장문 혹시 보셨어요? 제가 오늘 프린트였어. 그러니까 요즘사가 KBS에 보낸 그 메일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네. 결론은 그거야. 우리는 표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딱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 코칭이 된 내용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도 우연이라도 겹쳐서 미안하다 이런 말조차도 없어요. 느낌이 상대방한테 보내는 메일이라기보다는 약간 여론에게 보여주기 위한 메일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속단할 수는 없는 거는 아직 우리가 이게 뭐 소송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재판 중이기도 하고 KBS 측의 입장을 아직 이거 말고는 뭐 현출된 증거라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분은 참 의심스럽다.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에 한해서 그런 내용들에 한해서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좀 KBS 입장에서는 왜 이런 태도를 취했는지는 혹시 나중에 판결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기의 그 말은 요즘 것들답지 않은 기성세대 같은 발언이야. 왜 그렇게 방송 공중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차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계자의 이거는 답이 없는 얘기잖아. 난 항상 이럴 때 이게 더 크게 공론화되고 여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떳떳하면 공론화가 됐을 때도 오히려 억울한 축이 서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요즘사도 내가 KBS를 어떻게든 걸어가지고 우리 채널이 뭐 승승장구하든지 돈을 뜯어 이런 게 아니잖아. 정말 순수하게 맞아요. 네. 이건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말하는 어린아이한테 힘센 근육질 어른이 니는 할 수 있는 거 없을걸 약간 이런 느낌처럼 저는 강압적으로 들렸어요. 이 말이. KBS 뭐 이렇게 좀 거대 방송국에서는 스텝도 많고 자본도 많고 이런 게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 왜 이런 유튜버들의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걸 진짜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 만약에 그런 의도로 비춰진다면 왜 자꾸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인지
사실 너무 궁금해요. 이게 약간 나는 일종의 우리가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이 과정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고 어쩌면 그냥 과정, 그러니까 좋게 순화하면 과정일 수도 있는데 모든 창작물이 반짝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막 찾고 뭐하고 이렇게 레퍼런스를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논문을 써도 다 레퍼런스를 갖다가 하잖아요. 그 레퍼런스라는 게 그런 저명한 저자의 얘기면 레퍼런스를 제시하겠지만 아까 주지저명한 거라면 레퍼런스를 제시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처럼 갑자기 인터넷이 발달돼서 개인사들이 이렇게 막 SNS에 홍수처럼 몰릴 때 이렇게 쭉 보다가 이거 재밌겠는데라고 영감을 얻어서 내가 이 작가가 혹은 PD가 이걸 연출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다고 쳐. 난 여기까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저 아이도 충분히 1인 미디어라는 인식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뭐 예를 들어 KBS에서 요즘사를 따라 나는 도용했다라고 보는데 만약 그랬을 경우에 맞아요. 우리가 봤어요. 혹은 처음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시작을 하다가 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찾다 보니 그게 나와서 우리가 조금 레퍼런스를 썼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만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게 미안하다라고라도 했으면 요즘사 이렇게 법정 대응까지 했을까? 같은 생각이에요. 이미 누가 봐도 지금 기성 언론들이 유튜브 못 따라가고 있지 않아? 맞아요. 그 KBS 뭐 이런 공영방송이라든지 뭐 그런 대중 매체를 안 본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고 그 대부분은 사실 유튜브로 채널 시청을 돌리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유튜버들, 그 유튜브 채널은 사실 그 자본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거대 공룡이 방송 매체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걸로 그렇죠. 유명해지고 그런데 물론 이제 방송사에서 이거를 뭐 카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구성이 탄탄한 상황에서 그 아주 전부인 아이디어를 가져옴으로써 더 많은 뭐랄까 효과를 낼 수 있는 똑같은 컨셉으로 그런 식으로 간다면 사실 이 유튜버 채널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뭐 카피했다면은 언급을 해준 출처 정도 언급해주고 당연하죠. 윈윈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상 지금 상생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작은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전부인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말 전부를 뺏긴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중요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속해서 좀 출처를 밝혀주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비슷한 채널이 있다라는 정도로 밝혀주든지 미연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좀 우리의 그 아이디어, 이 창작물들, 이 저작물들을 좀 살려주고 이제 유튜브 채널과 상생하는 방법으로 계속 이 방송계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거였었어요.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개척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살아라 하는 이게 아니라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자기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그걸 증명하며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맞아요. 왠지 그 싹을 탁 자르려고 하는 느낌?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것 야 같아요. 이 강자한테 사건은. 무릎 예. 꿇어. 그게 니네가 길게 가는 이런 네. 느낌.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걱정했던 건 내 컨텐츠를 뺏겼다라는 그 상실감보다도 원래 이렇게 세상은 이런 건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뺏어가면 약한 사람은 그냥 뺏기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인가? 저는 이 두 번째 2차 상실감을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약자들도 지금 이 시기에서는 예전처럼 언론이 한정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작은 유튜브 채널의 목소리라도 여럿이 힘을 모으면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 요즘사 친구들이 그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네. 같고 세상이 좀 바뀌는데 진짜 이 친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소송이 이기든 치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좁은 길, 험한 길, 험난한 길 선택한 이 요즘사의 그 길을 사실상은 응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런 명확한 판례들이 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기준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히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법에도 공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은 한번 뭐 그죠.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는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하는 이런 미디어들의 특성을 전혀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판례거든요. 판례들이 나와주면은 아, 이런 판단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 공백을 메우면서 가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누구도 이렇다라고 뭐 제시할 만한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사실 본인들도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이상한데 그 기준을 모르겠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응하면서 좀 그런 기준들이 좀 명확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요. 이런 소송들은 앞으로 늘면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용했다, 네. 훼손했다. 사실 유튜버들끼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콘텐츠 이거 보고 또 똑같이 만드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서로 또 분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네, 제가 의뢰받은 거는 뭐였냐면은 어. 뭐 물론 이제 유튜버들끼리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시긴 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시청을 하잖아요. 아, 비슷한 콘텐츠를 야, 하나 보다 서로 얘는 시청하지. 이렇게 하나 보네 막 이러면서 어. 시청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댓글로 이제 뭐 좀 싸움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댓글로 싸움이 붙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방송에서 막 이제 얘기를 나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움이 붙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나를 명예훼손 했다는 둥 그러면서 이제 막 고소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이제 고소를 해달라고 하니까, 왜냐면은 이제 유튜브 채널 자체가 이제 올리는 순간 전파 가능성은 뭐 그렇지. 계속 있는 거고, 여기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으면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고소를 했는데 하면은 이제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본인이 예, 상대방이 저는 뭐 이제 처벌을 원하지 원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런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많이 돼요. 아, 그러니까 합의가 돼서 또 서로 방송에 막 출연해서 막 우리 그런 경우도 있고. 어머, 그거 되게 유튜브스럽다. 아, 그런 소송들이 있구나. 있어요. 음. 있고 진짜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어.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이제 발언 이런 거 신중해야지 된다는 음. 것들은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는 이번 기회에 선례가 잘 됐으면 좋겠는 게 판례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어려워요. 이번 네. 사건이 이들이 좌절하는 판례가 나온다면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못할까 봐 나는 좀 이번 판례가 조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좀 그런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열심히 힘내서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험한 길을 좀 걸어가는 입장에서 입증 잘 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집에 가서 또 찾아봐. 그리고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줘. 이메일 주소 있어 여기 채널에.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물론 법적 그 변호사 선임하시지 있어, 않으세요? 맞아. 있지만 또 있으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요즘 것들이잖아, 자기도. 그렇게 불러달라면 요즘 요즘 것들이라고. 그래요. 계속 아무튼 불러주세요. 먼 길 왔다 갔다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우리 봬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